자, 이 명식도 기토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이왕 뭐 보는 김에 같이 비교해 보면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여기다 한번 같이 적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명식과 이 명식, 자, 이것도 기토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명식, 이것도 기토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명식. 보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항상 사주로 볼 때는 일간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월지를 다음으로 본 다음에 나머지 글자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느냐, 이거를 보는 것이 바로 사주 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뭐 크게 어려울 거는 없고요. 똑같이 기토라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음토이면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이면서 전원토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원토라고 하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눈밭이라든가 화분에 담겨져 있는 아주 비옥한 흙, 텃밭 같은 그런 개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토라고 하는 것 음토이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적당량의 물과 적당량의 햇볕만 있다라고 하면 그 기토 작고 아담하고 비옥한 땅에다가 뭐 작물이라든가 화초라든가 이런 걸 심어서 아주 아름다운 정원을 꾸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라고 하는 것 내지는 햇볕은 뭐의 병화가 되겠죠. 이렇게 개수 병화로서 잘 조화시켜주게 되면 기토로서의 어떤 용도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단 개수 같은 경우에는 여름 4, 5, 미월에 많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겨울 같은 때 더 필요하겠죠. 똑같이 오늘 명시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뭐 이 사주가 됐던 반드시 사주 자체에 뭐가 있어야 되냐? 화가 있어야 된다. 화가 없다라고 하면 엄동사란 동토에 기토가 어떻게 돼? 얼어있죠. 바로 동토가 된다. 얼어있는 땅은 곡식을 심을 수도 없겠고요. 그 다음에 화초도 심을 수가 없겠고, 언 땅에다가 농사지면 발화가 되지 않고 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농사짓는 사람은 바보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안 될 거 하는 것이니까 화가 없는 언 땅에다 농사짓는다는 건 뭐예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매우 좀 허망한 그러한 국세가 됩니다. 그래서 해자 축월에 화가 없다라고 하면 일을 하긴 하는데, 열심히 하긴 하는데 결실을 맺을 수 없는 약간 불가능한 일을 하니까 이상은 좀 큰 것 같긴 하지만 이상이 현실로 드러나는 일은 좀 없는 그러한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사주 기토가 축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 주어야 되는데 연간에 개수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자 축월에 개수가 투출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얼어 있는데 개수가 투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겨울에 눈보라가 치거나 한파가 몰아닥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은데,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월지 미토하고 월진 축토하고 연지 있는 미토가 이거는 축미충이 돼요. 그러면 어떤 분들 진술충미는 그거를 좀 잡기 재관인 격이라고 해서 충이 되게 되면은 지장간 안에 있는 이 글자들이 튀어나와서 좋다라고 보지만은 충미충이 되게 되면 이건 토충이라고 하는 것은, 토충은 뭐예요? 붕충이라고 해서 축중에 있는 개수가 다 망가지게 되고요. 미중에 있는 정화도 축미충이 되게 되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축중에 있는 개수가 투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것 자체는 격을 잡을 때 요 개수 편제격으로 격을 잡을 수가 있겠죠. 편제격. 그런데 이렇게 충미충이 되게 되면 이 재성이 뿌리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일간은 엄청나게 왕해지는데 개수 재성은 약하죠. 관성이 있다 하더라도 동절에 화가 없으면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토를 갖다가 파할 수도 없고 억제할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는 왕하고 화가 없으니 언 땅에 화초가 있어봤자 어떻게 됩니까? 얼어 죽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 간목은 간혹가다 쓸 수는 있지만 칠살 을목은 별로 쓸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자체도 일단은 생시에서 화를 보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사주가 생시를 본다고 해서 수를 본다고 해서 화를 본다고 해서 다른 화보다는 정묘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게 나쁘진 않지만, 정화 자체는 간목이라든가 오화 사화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면 정화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용도는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병인시 같은 것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 조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축미충이 된다라고 하면 축미충이 된다라고 하면 축 중에 있는 개수가 깨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월간에 연간에 있는 개수도 뿌리가 온데간데 없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동절에 가뭄 든 거하고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모르긴 몰라도 지지로 수가 한 점 정도 있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갑자시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이건 또 간목 일간 기토하고 간목하고 또 뭐라 그럴까? 이건 합하기 때문에 좋진 않고요. 그다음에 을축시가 된다 하더라도 이 을목이 있는 것은 또 칠살이 가중되기 때문에 오히려 칠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주 자체도 마땅히 취할 수 있는 생시가 이렇게 온당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생시가 예를 들어서 무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뭐예요? 충이 돼서 일간이 왕해지는 중에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진술충미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뭐 좌우충, 인신충, 사해충, 묘유충과 같이 언 하나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토충이라고 하는 것은 붕충이라고 해서 토가 더 왕해지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충미충이 되게 되면은 일간은 더 왕해지게 되는데 다시 무진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어떻게 돼요? 그냥 왕한 게 아니라 태왕해지는 거예요. 태왕. 이렇게 되면 간목으로서 토를 소토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데,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충미충이 돼서 계속 깨져 있죠, 월지에. 그다음에 얘가 뿌리가 없는 중에 그래도 진중에 있는 진중기에서 그래도 뿌리를 둘 수 있다 손치더라도 이 사주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역시 겨울에 조후는 되지 않는다. 즉 한겨울에 개수가 투출됐다라고 해서 한습함이 가중된 사주가 아닌 이 사주하고는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것이,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유축이 합을 해수가 있기 때문에 한습한 사주가 맞지만은 이 사주는 뭐예요? 개수가 있다 하더라도 뿌리가 약하고요. 그 다음에 충미충이 됐기 때문에 똑같은 축월의 기토라 하더라도 이거는 약간 건조하면서 차가운 것이고요. 이거는 습하면서 차가운 것이에요. 똑같다 하더라도 똑같이 차갑다 하더라도 건조하면서 차가운 거하고 물기가 있으면서 차가운 거는 엄청나게 다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같으면 수분이 있기 때문에 물기가 있기 때문에 태양만 있어주면 물이 녹아서 그 물을 쓸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태양이 있다 하더라도 사주 자체가 건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토가 왕해지게 되면 사주 중에서 가장 좀 보기가 안 좋은 게 뭐냐면 금이 왕한 사주일 수도 있고 수가 왕한 사주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목이 왕할 수도 있지만은 사주가 토가 왕한 것이 가장 큰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토라고 하는 것이 왕해지게 되면 수도 파극하게 되고요. 수도 파극하게 되면 모든 신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잘 뭐랄까 혈액순환이라든가 기순환 같은 것이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토가 왕한 경우에는 이 토가 맛을 비유할 때는 이걸 단맛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되는데, 단맛, 이렇게 토가 왕한 사람들이 좀 단 것 같은 것을 좀 많이 좋아하는 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 단맛 같은 것을 많이 먹게 되면 특히 토 왕한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당뇨 같은 거 크게 조심 좀 하셔야 돼요. 당뇨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당뇨 잘못 걸리면 당뇨 후유증으로 걸리는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뇨족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당뇨족이라고 해서 당뇨 걸리면 발이 어떻게 돼요? 잘못돼 가지고 썩게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당뇨가 걸리면 눈도 안 좋아지게 되고요. 토가 왕해짐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면 자꾸 위장병 같은 거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토가 다른 것이 오행이 왕한 것보다는 토가 사주에서 왕한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좀 안 좋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주의 주인공도 연세는 좀 많으세요. 개미년생이면 43년생이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대운 자체가 기미대운을 넘어서 지금 정사대운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분이 당뇨가 그렇게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 사주는 수가 있으면서 화가 없기 때문에 화운감은 상관이 없지만 이 사주는 수가 부족한데 그래도 초년에는 이렇게 수운 가죠. 근데 이 사주가 화가 없기 때문에 수가 온다 하더라도 크게 발복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화가 없는 중에 물이 들어오면 마른 땅에 물이 들어와서 그 물이 그냥 얼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 사주가
갑자대운, 개대운, 임술대운까지는 크게 발복을 못하다가 신유, 경신대운 들어가게 되면 왜 왕토의 기운을 경신금, 신유금이 설해서 수를 생해주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굳이 신유대운, 경신대운은 화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없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바는 아니지만, 제가 이 사주가 걱정스러웠던 건 뭐냐면 바로 기미대운 이유인 거예요. 기미대운 이유가 되면 대운 자체가 이제 화가 왕한, 화토가 왕한 그런 대운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수기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건조했던 땅이 화토가 다시 왕해지게 되면 이 땅은 거의 사막화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토는 왕해지고 수는 더 고갈되어 가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가 뭐 이런 이제 개인 1인 사업 같은 걸로 해가지고 뭐 그 좌판, 가판 같은 거 이런 거 뭐 하시는 분인데, 당뇨로 인해서 좀 많이 고생을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토가 왕한 경우, 특히나 이렇게 토가 너무 많아지는 중에 특히라도 이렇게 화토가 다시 가중되게 되면 사주 자체가 더 건조해지고 더 척박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런 분들 특히나 건강 조심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가 많아지게 되면 단맛 같은 것, 당뇨 같은 것, 특히나 이런 거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가 이렇게 파극되게 되면 신장이라든가 방광계통 안 좋아지는 것은 맞고요. 그 다음에 당뇨 걸리면 바로 신장에서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단백뇨 같은 거 있게 되면 바로 신장에서 그거를 걸러내기가 어렵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신장 나빠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주가 하고 이 사주하고 똑같이 화가 없는 사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사주는 그래도 수라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이 사주는 차가우면서도 수기가 매우 또 부족한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화가 없다 하더라도 화운을 가면은 어느 정도 그 땅이 얼어져 있는 것은 동토는 녹일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 수마저 얻게 되면은 땅은 녹는데 땅은 또 다시 건조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그런 사주입니다. 같은 사주라 하더라도 이렇게 좀 달리 볼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